25살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박근혜 정권에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끔찍했던 문재인 정권까지 몹소 겪어보고 나서 이번 첫 선거에 대선 때 윤석열을 뽑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끔찍한 문재인 정권이란 무엇이냐? 자유가 없고, 코로나 때 우리 어땠습니까? 문재인이 코로나 때 개혁한 거 아닙니까 사실? 문재인 때 뭐 했습니까? 코로나 때 QR코드로 국민들 어디 가는지 하나하나 찍게 하고, 주사 맞기 싫은 사람들 어거지로 주사 맞게 하고, 주사 못 맞은 사람들 어땠습니까? 아무데도 못 가, 가고 싶지도 못해. 기독교 단체들 집회하는 거는 경찰 가지고 가가지고 다 막았죠. 저 종교 안 믿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편 집회는 막지도 않았습니다. 저 그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게 진정한 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당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활동했던 대통령이 맞습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그때가 개혁이죠. 우리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도 못했고, 무슨 설날이 무슨 추석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모일 때도 몇 인 이상 집회 금지 이지랄 하면서 모이지 못하게 했었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 북한 가보세요. 사람들 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요. 보이고가 뭐 거기다 신고한대요. 옆집 사람이 잘못한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문재인 때 아닙니까? 전요 문재인이 개새끼를 진짜 싫어합니다. 문재인 때 북한 김정은하고 뭐 했습니까? 평화 통일하자, 종전하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에요. 유엔에서는 나라로 취급이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을 한반도를 점유하는 불법 집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입니까? 사람들을 아오지 탄광에다가 넣고 자기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총살시키고 자기 공무부 죽여버리고 아동 청소년들 기쁨조로 발탁해서 강간합니다. 강간범이 누구예요? 김정은입니까? 그런 김정은하고 내통하는 것이 문재인 아닙니까? 전 그래서 문재인 정권 보고 나서 끔찍한 환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윤석열을 뽑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인식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계엄령 통해서 인식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식 많이 바뀌었고, 갑자기 저는 그때 안 깨어있었는데, 계엄령이 터졌을 때 깨어있었습니다. 깨어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면밀하게 봤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했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왜 계엄령을 할까? 이러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거 뭡니까? 알고 보니까 국회 점거하려고, 독재하려고 거기에다가 계엄군 보낸 거 아니었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려고 선관위에다가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정선거 수사하려고 지금 했다는 게 합당한... 저는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단어인 내란 수배로 매도당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저희 엄마와 이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연사에 세울 생각은 없었는데 집회에 같이 참석하고 계신 어르신께서 젊은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연사를 하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니 힘을 실어달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행히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제 개인 SNS에 올렸던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은 대통령 2차 담화문이 나오기도 전 계엄령이 선포된 바로 다음날 제가 개인 SNS에 작성하여서 올렸던 글이고,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좌파 언론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자 친구들에게도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던 글입니다.
저는 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문제의식을 깊이 공감합니다.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또는 하야를 겪게 된다면 지방선거와 함께 치루어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또한 중임제 개헌으로 인해 8년 동안 그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잃고 공산주의 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좌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아래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북한, 베네수엘라와 같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국가에 대한 종속성을 강조하는 등 전면적인 통제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정책인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폐지, 연방제 통일 방안, 미북 평화 협정 체결 등, 그리고 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지향하는 정책들인 기본소득제, 국토보유세, 공공임대주택, 토지 공개념, 재벌 해체, 기득권 해체 등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계급적 차별 없이 살아야 한다는 허울 좋은 공산주의적인 대표 정책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청년들 200만원, 전 국민에게 매월 100만원씩 분배하겠다는 정책으로 이미 그 구성만으로 8년간 200조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국가 예산이 600조인데 그중 200조가 전 국민 100만원 용돈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천은 결국 세금의 수입인데요.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등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은 이에 더해 국토보유세를 추진하여 개인과 법인이 가진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15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확보한 후에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하며 부를 증식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받고 싶다면 민주당의 위와 같은 정책들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더해 기본소득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폭등하여서 국민들의 삶은 베네수엘라나 북한처럼 경제 파탄과 빈곤으로 처참히 망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줄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군사적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남한은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통제가 불가하기에 체제전을 기반으로 한 친공산주의 세력을 대한민국 국가 핵심 권력과 대중 속에 성장시켜 교육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언론계 등을 거점으로 사상 세뇌 교육을 장시간 이끌어왔고, 이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에서 언급했던 공산주의 종북 세력 척결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마주한 끔찍한 현실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민주노총 간첩 사건,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주 간첩단 사건 등 이미 언론에 드러난 사건만으로도 간첩 세력이 대한민국 곳곳에 암약하여 공산주의화를 주도해왔다는 것입니다. 한국화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이신 양동환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공산주의 전략전술연구의 1인자로서 문재인이 공산주의적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하며 그의 발언과 정책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분석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 신현복, 김원봉과 같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존경 표명,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통합진보당과 민노당과 협조하는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북민 북송 사건 아시죠? 네, 그 모든 것들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 여부를 가리는 11가지 분석 기준에 모두 부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소련, 북한처럼 공산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이 맞이한 결과는 경제 파탄, 인권 유린, 국제적 고립, 부패로 인한 붕괴일 뿐이었습니다. 평등을 표방하지만 그 목소리를 내었던 권력층만이 특권을 누렸고 국민들의 삶은 현저히 저하되며 빈민으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장에는 정치 고관여자로서 정치 일선에서 벌어지는 자유민주주의의 붕괴 현장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하는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이 강경한 조치로 평가받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정말 전격적으로 공산주의에 들어서는 것이고 그때부터 개인의 사유재산이 부정되고 국가 소유로 전환되면 여러분의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로 인한 계획경제로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돈이 휴지 조각이 되면 가난 속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겪어보지 못한 처참한 상황이어서 아직 이 위험성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역사는 잘못된 이념과 정책이 초래한 비극을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체포영장이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내린 이순영 판사가 그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했는데요.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제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영 판사는 이순영 판사는 누구 맘대로 이 두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법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저는 묻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입이 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고향은 충남 당진이고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청년입니다. 자유우파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롭기도 하고 독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고 손해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정리했습니다. 족 같은 거 들이박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걸 40대가 되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 주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개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낸 세금이 중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각종 혜택으로 쓰입니다. 한국인의 자리가 중국인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생존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저는 사실에 근거하여 반중 여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4.15 부정선거 블랙시위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피켓을 만들어서 혼자 참여했습니다. 강남역, 서쪽, 신촌, 홍대에서 함께했던 한 유튜버는 지금 다른 행보를 걷고 있더군요. 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같이 싸웠던 청년 우붕이들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음모론자가 아니다!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이 나라를 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은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뭉치자! 우리에게는 이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1년여 동안 싸우다가 제대로 된 언론 보도 하나 되지 않는 문재인 정권 때 나라가 국회에 먹혔다는 두려움에 저는 지쳐 나가 떨어졌고 무리를 빠져나와 생업에 전념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조롱과 멸치를 받고 음모론자 취급을 받는 것이 지옥스러웠습니다. 동물농장 가축들에게는 자연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이 자동민과 국익을 위해 뭘 했습니까? 제 아버지는 문재인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간첩 빨갱이 새끼라고 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 나라 반국가 세력의 부패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서 우리가 이긴 경험으로 후대에게 반공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까지 작가를 꿈꾸던 사람이었지만 예술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의로 여겼던 집단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서적을 중고 서점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서적에 사인을 해준 젊은 작가가 통진당 당원이라는 사실에 쪽팔립니다. 지금 저는 훨씬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고 먹으며 공산당 지원받아 움직이는 민노총 대신 그 자리에서 일할 정신 제대로 받긴 청년들이 많습니다. 4년 전에 부정선거로 제 대가리는 봉합이 되었고 자유우파 부모님 자식인 것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이곳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 사랑합니다. 부정선거 사실이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각자의 자리에서 한자리 하고 계신 분들 부디 최고가 되어주십시오. 실력도 없는데 입만 살아서 입으로만 일하는 좌파 새끼들이 설치지 못하고 실력으로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리더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이시고 현 리더가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꿈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제 힘으로 착실하게 돈을 벌어서 저와 비슷한 배우자를 만나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내는 것, 그거면 됩니다.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할 말은 다 해야겠습니다. 청년들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20대 가장 젊은 나이에 군 생활을 하며 대한민국을 지켜준 아버지, 저의 형제를 비롯한 모든 남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계신 저희 군인 외삼촌께 감사드리고 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낸 세금이 진짜 유공자에게 쓰이길 바랍니다. 각종 자극적인 미디어의 선동과 한국에 잠식하는 중국 문화, 마라탕, 탕후루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들과 무엇보다 내 영혼을 파괴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지킵시다!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무장하여 다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킵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잃어버린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반국가세력 공산당 빨갱이 새끼들로부터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뽑은 대통령은 자국민과 국익을 위한 대통령입니다. 끝으로 다짐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중국 공산당 자본의 내 나라와 나의 영혼을 팔아먹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이런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토하게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 자리입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나쁜 사람 많습니다. 정신 차려라 국회. 올바른 정책으로 이런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법안을 그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에게 격려의 함성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구로구에서 온 평범한 25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민주당 폭거에 폭탄을 금치 못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뛰쳐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들 보니 벅차오르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오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귀찮다고, 춥다고, 힘들다고 안 나오는 청년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친구들도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2030을 불러주십시오. 2030 나와라! 2030 나와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원전, 이 원전을 더 이상 연구하지 못하도록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군함 건조를 우리나라에게 맡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증언법 등을 통과시켜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익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증언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국회에 나와서 모든 기밀들을 불어야 하며, 이렇게 된다면 기업은 더 이상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고 기밀은 중국으로 다 넘어갈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검찰 특활비 등을 전부 삭감하고 자기들의 월급을, 자기들의 연봉을 1억 6천만 원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는 말입니까? 또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151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탄핵시켜버렸습니다. 지난 정권 문재인은 집값 통계도 조작하고 국가 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에 넘겨주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시켜버렸습니다. 또한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질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가셨던 분이 설명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영장에 예외조항 넣을 거면 재판 지연의 모든 수를 다 쓰고 있는 이재명도 즉시 구속하십시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나오신 어르신들 또 많은 청년들을 보니 아직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재명 구속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민주당 해산하라! 민주당 해산하라! 입법 독재 멈추어라! 입법 독재 멈추어라! 사법 질서 회복하자! 사법 질서 회복하자! 헌법 질서 수호하자! 헌법 질서 수호하자! 자유대한 만세! 자유대한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여러분 근절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문재인이 북한 정에 가서 USB를 줬을 때 1분 만에 알았습니다. 과연 저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돈이 들어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야동이 들어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시민들은 성관계에 뭐가 들어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주변에서 북한에다가 돈을 송금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단이 조사해야겠죠. 부정선거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면 외국이나 미국이나 맡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저 좌파 새끼들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중국에다 맡기자. 중국은 공산당이야 이 새끼야! 마지막으로 저 집회에 온 저기 좌파 빨갱이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저 새끼들 집에 불이 났는데 꽹다리 치고 북치고 노래하고 아주 콘서트장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모여서 불 끄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 새끼들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죠? 그렇죠. 우리 젊은 세대는 두사부일체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 새끼들은 아버지도 모르는 아버지도 없는 호러 자식입니다. 윤석열 지켜내야 되겠죠? 우리 대통령 지켜내야 되겠죠? 우리 젊은 사람들 이 거리에 많이 나와서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집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살 평택 고덕에서 온 아이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새벽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싸우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기도로 세운 국가입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동성애, 사회금지파, 종북주사파로 혼란을 겪게 하였습니다. 20, 30대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검사나 판사
개법 예고 시스템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집회에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반대라고 꼭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말이 떨려서 나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서유교소 36살 우파 청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외우셨습니까? 지금 저 주변에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고 좌파 친구들이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좌파 이 프레임 하나 때문에 가족이 명절 때 정치 문제 때문에 싸우고 술자리에서 싸우고 친구들이랑 직장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자기가 좌파인 걸 떳떳하게 내세우면서 우리 우파들은 그동안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제 친구 고향에 있는 제 좌파 친구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윤석열을 멧돼지가 돌고 윤두창에 돌리면서 민노총을 지지하는 내 친구를 보고 있으면 진짜 누가 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지금 2월 3일부터 3일 동안 함께하면서 고심 끝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또 말하더군요. 어차피 잡혀갈 건데 이 밤늦게 나가서 모텔로 주위에서 고생하느냐. 너는 내란 동조범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란 동조범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내란 동조입니까? 동성이 때문에 부모님이랑 싸우고 팬면에서 가족이 망쳐지고 민노총 때문에 정치가 망하는 모든 집안들이 저쪽에 있습니다. 누가 내란입니까? 누가 내란 정당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그래놓고 뭐 내란 동조? 지금 여기 좌파들 자연한데 언론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원래는 카메라를 위에 찍고 있어야 되는데 다 나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자유의 소리를 이재명이면 내란 선전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 내란 선전죄 적용돼가지고 깜빵에 들어가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 청년들아 나와라. 청년들아 나와라. 그동안 외롭게 이 자리에 치우신 인생 선배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청년들이 하나 둘씩 뛰어나서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올라서 여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함께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시다. 지키자. 민주당은 꺼져라. 이재명을 구속시켜라.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자유가치를 수호하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게 질러줘요. 국민의 국회의 개새끼들아! 내가 민노총 무섭고 여기 지지자들 안 무섭냐? 내가 무서우냐? 나와라!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김정은의 지령받는 민주노총 해산하라! 당계주장 반란수계 한동훈을 체포하라! 탄핵 찬성 위장전파 배신자들 처단하라! 분홍정당 바보놈들 국힘당은 각성하라! 그리고 이 시대의 난세영웅 윤석열은 복귀하라! 자,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 반국가 세력들 모두 정결하고 이 나라를 대신 진정한 자유국가로 제거될 위대한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가 정말로 진짜 억수로 사랑합니다. 끝으로 우리 2030 이국 청년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애국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라운드씨 유튜브 보고 나온 만 40대 민영입니다. 오늘도 긴장돼서 보고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나온 사진을 트위터, X죠, 리그램에 했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 언론이 주목을 안 하는데 전 세계가 주목하네요. 전 세계 사실상 트럼프 다음 2위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주목합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은 없는데 거짓말했습니다. 다 같이 웃어주세요.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권한 없는데 그 형사법은 제외라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같이 웃어주세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소추를 막아놓고 내란죄를 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넣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 쇼핑합니까? 민주당은 보수, 진보 통틀어 유일하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정당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전투표에서는 대구에서도 100% 진 사례가 있죠. 대구에서도 2020년에 코로나를 이용해 중국인을 어디에서 임시생활시설로 지내게 했습니까? 바로 선관위 연수원입니다. 여러분, 대한군이 왜 선관위 연수원을 갔을까요? 바로 승률 조작, 부정선거, 전문 해커와 프로그래머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2030 여러분은 입 다무실 겁니까? 이래도 2030 여러분은 내일 아니야 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억 명입니다. 1억 명. 이것도 공식이라서 중국 전국 비공개 자료 제외하고 죽일 때 뱃속 아이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2030 여러분, 그 1억 명을 죽인 자들의 많은 가해자들은 그들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런 흐름 따라 여러분도 똑같이 속아서 2억 명으로 늘리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시겠습니까? 영웅이 되십시오. 여기 계신 2030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영웅이지만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갑시다. 우리가 해냅시다.
유치원 자녀들을 온 전심으로 공작합니다. 간첩죄가 외국까지 적용 범위가 넓혀지는 걸 민주당은 왜 반대할까요? 왜 최재형 목사는 북한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북한에 자주 가죠? 제가 공자학원 외치면 여러분은 아웃을 외쳐주십시오. 공자학원! 공자학원! 감사합니다. 대학생이 나오래서 나왔습니다. 잘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고인 투자하는 평범한 2004년생 22살 대학생입니다. 오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모여주신 여러분들의 열망이 뜨겁디 뜨거워서 패딩은 벗어두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20인이 1년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재명이 구속될 위기에 처한 책임이 2030 남성들에게 있다고 20대 30대 남자는 쓰레기입니다. 이거 완전 어처구니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권 어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대개망측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자유시장 경제를 망치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고 어르신과 MZ세대를 갈라치고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갈라치고 국민들을 수도 없이 갈라쳐서 분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좌파들을 보며 누가 웃었겠습니까? 우리의 주적 북한과 중국이 웃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의 간첩이 이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는데 구국의 결단으로 국민들을 일깨워주신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2030 청년들은 전교조 정치교사들이 지금의 자유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왜곡하고 자랑스러운 건국 역사를 부정하며 정치 편향 세뇌 교육을 하는 걸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용기 있는 청년들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추운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어르신분들 감사하고 청년들이 이제 나와 죄송합니다. 어르신분들 나와 계시는데 청년들 집에만 있을 테니까 모두 함께 나와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헌국회가 어떻게 개회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민족적 기쁨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며 개회됐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재헌국회를 떠올리며 작금의 상황이 정말 통탄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 국회를 지나갈 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진보당 아줌마가 어르신분들께 쌍욕을 하며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거 완전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만무한 국회를 지나가며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태극기와 국민국인 미국의 성조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작하는 자들이 대체 누구 편이란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려 내란 집회하는 것들의 주체는 동성애자 퀴어 단체와 민주노총, 페미니스트, 중국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대한민국이고 누가 반대한민국입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야말로 진짜 자유 대한민국 지키러 나오신 여러분 애국 시민 아닙니까? 이재명 구속하자! 다시 한번 도시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기대하며 구호 외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Stop the steal!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간첩 종북 주사파 적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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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민주노총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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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탄핵 지금 당장 적결하라! 적결하라! 적결하라!
도시 고트코인 다시 하라는 말로 이 연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한번 쫙 찢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만나입니다. 먼저 음악 구하고 아니 잠깐만 얘기하고 그거 할게요. 저는 뭐 법이나 헌법이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저도 30대 여성으로서 2030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왜 지지하십니까? 총각을 사칭해서 무상 연애를 하고 여성의 생식기를 잡아챈다는 사람을 여성으로서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여성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페미꼴 페미니들아 정신 차리고 이쪽으로 돌아와! 우리 함께 이재명 지금 시원하게 찢어버립시다! 잊어버려. 이재명 시원하게 찢어버립시다! 이재명아 올라가라 제포스터 깜빵 들어간다 언제까지 안 가려고 버팅길 거야 네 번째를 봐 욕 나오잖아 사는 돈이 못해 이재명아 깜빵 가자 제포스터 깜빵 들어간다 언제까지 안 가려고 버팅길 거야 네 번째를 봐 돌아오잖아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진재명 깜빡 진짜명 깜빡! 진재명 깜빡 진짜명 깜빡! 진텔로 천원 진짜명 천원! 진텔로 천원 진짜명 천원! 이재명 징역 이재명 징역! 이재명 징역 이재명 징역! 진재명 북소 진짜명 북소! 진재명 북소 진짜명 북소! 진텔로 처형 진짜명 처형! 진텔로 처형 진짜명 처형! 싫어하는 국립 호텔 세명아 꿀맛하다 제포스터 깜빡 들어간다 언제까지 안 가려고 버팅길 거야 네 번째를 봐욕 나오잖아 진짜명이 싫어하는 국립 호텔 세명아 꿀맛하다 제포스터 깜빡 들어간다 언제까지 안 가려고 버팅길 거야 네 번째를 봐 돌아오잖아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진재명 깜빡 진짜명 깜빡! 진재명 깜빡 진짜명 깜빡! 진텔로 천원 진짜명 천원! 진텔로 천원 진짜명 천원! 이재명 징역 이재명 징역! 이재명 징역 이재명 징역! 진재명 북소 진짜명 북소! 진재명 북소 진짜명 북소! 진텔로 처형 진짜명 처형! 진텔로 처형 진짜명 처형!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온 26살입니다. 세계 최고조요. 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게 너무 처음이라 예. 몸이 정말 떨리지만 당당하게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 현역 가동 인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주한민국 철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 반대편에 간첩들이 있는데 잡아놓지 못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간첩법을 폐지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은 보수 정권이 항상 정권을 잡으면 북한과 전쟁 얘기라며 항상 헛소리를 합니다. 저도 전쟁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기는 게 더 무섭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구속 감사합니다. 자, 우파 청년들은 진짜 공부도 보라리지. 자, 그 다음에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크리스마스에 제대한 우리 청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전역한 26살 애국 청년 이건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이 불법 영장을 가지고 우리 대통령 체포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이 민노총 간첩들이 이 트랙터 몰고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 체포하려고 한다는데 이 자유국민들이 나가야 되는 거 맞죠? 이들이 왜 이렇게 우리 대통령을 못 끌어내려서 안달이냐? 이거 뭐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이들이 목숨 걸어서 막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숨길 겁니까? 우리 대통령은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는데 정작 선관위는 제대로 된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아니 막상 까보니까 보안이 저렇게 호술하고 채용 비리만 1200건에 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상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투표한 용지를 왜 중국인들이 개표합니까? 대한민국 집회에 중국인들이 왜 나옵니까?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자유국민들이 이 중국인들 떠나가라 한번 외쳐봅시다. 대한민국을 좀먹는 중국인들은 나가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국인들은 나가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중국인들은 나가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중국인들과 하나된 정당이 어딥니까? 민주당이죠? 이 내란 정당의 수배가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이 사람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이 참 살만할 것 같은데, 그죠?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 반국가 세력들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들과 용감하게 맞서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거 맞죠? 우리 청년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알고서 나오신 거 맞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죠?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공짜로 먹었고 입었고 자랐다면 당연히 보답해야 되는 거 맞죠? 자, 우리 더 많은 청년들 함께 모여서 싸웁시다. 싸우자! 우리 애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좀먹는 반국가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에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합시다.
지켜가시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킬 수 있습니까?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 맞죠?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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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지 말고 더불어공산당이라고요.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양주에서 온 27살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4학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었습니다. 저 그때 태극기 부대를 보고 제 친구들과 같이 틀딱 노인네라면서 띠띠리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에 맞은 대통령 문재인을 겪고 문재인 시기 때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은 문재인은 종북 세력들과 결탁하고 우리나라를 팔아넘기는 대통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우리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전 그때 느꼈습니다. 아직도 제 친구들은 태극기 부대들을 보고 틀딱이라고 놀립니다. 애국하는 게 틀딱이면 제가 틀딱하겠습니다. 청년만세.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잘하고 있어. 말 생각이 안 나는데 괜찮아. 무덤도 세게 제대로요. 제가 27살입니다. 제 친구들은 아직도 탄핵을 찬성하고 윤석열을 욕하고 이재명을 취하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2030 남성분들 군대 왜 갑니까?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30 여성분들 안전할 것 같습니까? 사회주의가 들이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희생할 겁니다. 기쁨적으로 가야 돼. 제 친구들, 형제들 이제 깨어나십시오. 2030 깨어나라! 깨어나라! 2030 일어나라!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다음 분 전화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줄 섰어. 연설하시는 분들 지금 줄 섰어. 목소리 크게 가까이 대고 세게 질러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짧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께서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지키고 만든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리고 우리 조카들에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나라를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민주당 해산! 민주당 해산! 민주노총 해체! 민주노총 해체! 이재명 구속!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저 마지막으로 20대, 30대 청년분들 앞으로 100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이 세상입니다. 20대, 30대 청년분들 어르신들이 왜 이 추위에 왜 이곳에 모여있을까 한 번씩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있는 이 법안들, 탄핵시키고 있는 공무원들, 삭감한 정부 예산안들을 조금이라도 들여보고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깨달은 게 있으시다면 이곳 용산 관저 앞으로 보여주세요. 끝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마치신 군필자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군필자 여러분들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뭉치자. 감사합니다.
꺼져라! 민노총 개새끼들아! 돌아주세요! 민노총 개새끼들아 꺼져라! 싸웁시다! 싸우자! 콘서트가 아니야! 전쟁이야! 피를 흘리야! 전쟁이야! 내가 주의자리야! 내가 죽는 거야! 끝까지 싸우자! 싸우자! 분노하라! 분노하라! 승리수다! 안녕하십니까? 금강에서 22살 청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미 단상에 올라왔지만 그러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저 개새끼는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왜 새끼야? 아니 누군가 게이 패밀리 내자는데 뭘 중국 공산당이랑 붙어먹고 있어? 그거는 중국한테 나라 넘어와서 싹 다 처형이야? 정신 차려? 자유가 뭐야? 내가 남잔데 왜 남자 똥똥에 내 꽃 춤는 거 그거 잘하는 것도 그것도 자유야? 니네 중국한테 먹기는 쥐죠? 근데 이런 병신 같은 것들만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 뭡니까? 우리가 오파로서 자유경제를 추구하고 자유시장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이 사회,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거목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시킨 이 나라의 위대한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 업적을 훼손하려는 자들이 저 빨갱이 새끼들, 저 민노총 저 개새끼들, 대한민국의 근본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 종북 주사파들, 중국한테 뒷구멍으로 돈 쳐하다 보니까 그게 다라고? 어? 그게 다라? 진짜 당원은 이 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떳떳하게 돈 버는 게 진짜 멋있는 거야? 그걸 지키러 나온 게 여기 있는 이 10만 명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니네가 이길 수 있겠냐고? 토론을 하든 싸움을 하든 진짜 맨주먹으로 나를 1대1로 붙다 난 누구를 모조리 다 찢어버릴게! 구호 한번 외칩시다 여러분들. 자유대한 만세! 자유대한 만세! 윤석열! 지키자!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이긴다.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 우리가 질 수가 없어. 왜? 저 빨갱이 새끼들, 이미 정신부터 무너져 있는 저 빨갱이 새끼들 어떻게 이길 건데 이거? 우리 이거 어떻게 이길 건데? 사람이 계속 불어가고 있어. 사람이 안 무섭냐고? 무섭더라. 공수처 맨키로가 저기서 오줌 찔찔 싸고 있잖아. 아이 개새끼야! 내가 누구들 꼭 죽여버린다. 대통령 죽게한 날 다시 보자. 그때까지 난 계속 싸운다. 돌아온다. 쌍놈 새끼들. 감사합니다. 다음 청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에서 온 32살 청년입니다. 계속 떨린다 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먼저 이 추위에도 이 거리에 나와주신 많은 애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틀 전 새벽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어서 거리로 처음 나왔습니다. 날이 너무 추웠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이 이 추운 날 밤을 꼬박 새가며 계신 것을 보고 울컥하면서도 너무도 원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해가 뜨고 나서야 돌아왔는데 종일 추위에 떨었으면서도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밤새 공부했습니다. 더 깊숙이,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했죠. 그리하여 민주당의 영상도 보고 그들의 입법안들을
아 잠시만요. 또 이전에 국민소통위원회 영상도 다시 보았는데 야 이거 도저히 긴 시간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알면 알아갈수록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행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깊은 분노와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또다시 가슴이 들끓었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새벽 한남동으로 오는 길에 길 건너 이태원에는 한강진 술집 거리에는 여전히 술에 취한 또래들이 즐기에 있었습니다. 맞아, 나도 봤어. 개 같았어. 지나치자마자 너무 떨려서 지나치자마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할머님들을 보았고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거리에서 추위에 떨면서도 묵묵히 나라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저 어르신의 형제, 자매, 친구들이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어 지켜내었고 또 그 윗세대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또 피를 흘리고 수많은 희생과 불합리함 속에서 독립을 외쳐 이룬 나라인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저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믿어 임치치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미약하게 남아 깨닫습니다. 부디 나의 형제 자매가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앞으로 더 수많은 나를 살아갈 다음 세대 친구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부디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수부대를 전역한 30대 처녀입니다. 열고! 민주당은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온 공수부대도 언론의 거짓 선동으로 인해 열심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 후배님들을 국가 내란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새마을운동부터 지금의 첨단 도시까지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빨갱이들이 저희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간첩의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볼 수 있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2030도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밑자인이 구속! 공산당 척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오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30대 청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일으켜온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혼란 조장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봅시다. 민주당은 한미 FTA 광우병과 그 왜곡해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저 역시 그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뚫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 모든 것이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적 아픔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술로 죽였다는 거짓 선동으로 악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몰아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 1등 미래 대한민국의 AI 미래를 책임진 원전 산업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CEO입니다. 이 행동은 만약에 국밥집 사장이라면 가장 잘 팔리는 국밥을 없애겠다고 선언한 꼴입니다. 이런 행동은 경쟁업체 사장이 그 국밥집이 잘 나갈까 두려워하는 행동입니다. 문재인은 경쟁업체 북한의 CEO였습니까? 대한민국의 CEO였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당 정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망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왜 나왔겠습니까? 민주당의 행패와 국가 혼란 조성에 대한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또다시 거짓 선동으로 국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구속! 찌재명 구속! 윤석열 지키자! 대한민국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사람 많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하는 24살 동대문에서 온 이정빈이라고 합니다. 미치겠네. 아이, 잘생긴 건 아닌데. 원래 음악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좌파가 많고 진보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멋지다. 근데 이건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좌파, 우파 문제면 왜 찬성심에는 중고인들이 왔습니까? 왜? 오해하지 마시고요. 모든 중국인들을 다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불법적으로 남의 국가의 시위에 참여했다 이 말입니까? 왜? 그리고 이 시위에 나와주신 많은 유튜버 분들도 계십니다.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직 20대, 30대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물론 여기 나와주시는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분들, 형님분들, 누나분들, 동생들 다 나와 계십니다. 근데 이 나라 누가 책임집니까? 2030 아닙니까? 2030 나와라 하면 나와라 외쳐주십시오. 나와라! 여러분, 이번이 몇 번째 판입니까? 세 번째 판입니다. 첫 판 언제였습니까? MB 정권 광우병 기억나십니까? MBC 선동에 우리는 처참히 패했습니다. 20년 다 돼가는 지금 주변에 광우병 걸린 사람 보셨습니까? 빨갱이들만 걸린 거 아닙니까? 두 판은 언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습니다. 정치권 배신자들과 조중동의 계략으로 또다시 패했습니다. 우리 우파는 이전 전패입니다. 이번은 3세판 마지막 판입니다. 앞 두 번은 저 빨갱이 반국가 세력들의 판에 우파가 놀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혁으로 저놈들을 처단하는 짜놓은 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무기인 법을 가지고 싸우는 판입니다. 이번 잡아야겠습니까? 아닙니까? 이 나라 만든 자유우파가 3전 전패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왔습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나왔지만 결국 우린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명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목숨 걸어야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나와라! 부정선거 잡아내자!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20대 청년,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갔는데,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정말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정말 그 찌제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 구호를 같이 한번 해주시면 정말 소원을 정말 여기서 이룬 것 같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소원 성취!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찌제명 사격! 찌제명 구소! 찌제명 수고! 감사합니다. 정말 속 시원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냐면 이건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이제 한 3개월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헤어진 여자친구가 그리워서 밤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됐어요. 근데 그 전 여자친구가 나라 걱정에 이슈에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실 때문에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 대한민국 사회입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진짜 공산주의에서는 이런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허락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부를 거예요, 저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꺼낼 겁니다. 김대중 나와! 노무현 나와! 끝난 줄 아셨죠? 박원순 나와! 이 사람들 다 무덤에 묻혀있지만 시체팔이! 네, 다시 꺼내서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 탄핵 절차가 거쳐지면서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대통령을 잃을 순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똑똑하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복귀! 진짜이명 죽어 제발! 제발 죽어! 감사합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화해했어? 다시 만나기로 했어? 아직 잘 모르겠는데. 다시 만나봐. 그 여자친구가 진짜 올바른 여자친구 같아. 알았어?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온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이직 이대남입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지키기 위해 이 시위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직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을 찍었다는 것은 상식과 양심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을 찍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없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좌파 세력들의 공약은 서민들을 위한 척하지만 그들의 공약은 인플레이션, 화폐가치 하락, 물가 폭등으로 결국은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맞아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포퓰리즘의 대가, 그 부담은 온전히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맞아. 여러분, 똑똑하다. 기본소득이랍시고 25만원씩 받고 치킨 한 마리 20만원 주고 사 먹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들의 목적은 국민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고 평생 동안 자신이 주는 몇 푼 안 되는 용돈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저들의 가면서를 속아 넘기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국민을 노예로 시키는 것입니다. 맞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뿐입니까? 저들은 종중 정책으로 적국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먹기 좋게 만들어서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맞아요. 한국을 사회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파멸을 시키려고 온갖 수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께서 거대 야당이 맞서 쓸 수 있는 거부권 그리고 계엄이라는 당신의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똑똑하다. 그들의 입법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윤 대통령님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저들은 윤 대통령님의 팔다리를 잘라놓고 이거를 탄핵 사유를 대통령께서 사용하신 권한을 사용하였다고 이것을 탄핵 사유라고 밀어붙이며 선동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켜야 합니다. 윤 대통령님을 지키고 다음 대선 그리고 다음 총선도 우리가 가져와야지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이재명 구속! 민주당은 중국으로 가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에서 온 청년입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 처음 서서 되게 많이 떨리는데요.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에 우리나라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가기 추운데 우리나라를 위해 애국운동을 하시는 애국시민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계엄령을 내려주신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처음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계엄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이크를 좀 앞으로.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대통령님이 계엄령을 내렸다 했을 때 저는 그날 안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소식을 듣고 알게 됐어요. 근데 어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유를 알고 나니 너무 이해가 갔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주 탄핵을 29번이나 한 것입니다. 각종 필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습니다. 이들이 국정 마비를 시킨 것입니다. 맞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에 간첩이 많은데 잡지 못하게 간첩법 확대 발의에 반대하였습니다. 맞아요. 간첩은 누구입니까? 민노총. 맞습니다. 바로 민주당 민노총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왼쪽에 편향된 방송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좌파는 사실에 화를 내며 우파는 거짓에 화를 낸다 합니다. 거짓을 반복듯이 하는 좌파의 보도에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거짓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어서 진실에서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민주당 해산! 민주당 해산! 민노총 해산! 민노총 해산!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서 온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아직도 깨어나지 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주변에 대화를 해보면 어차피 내가 해봤자 안 바뀐다 라고 말하면서 무기력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중국과 북한에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숨막히는 통제와 인권 유린이 일상인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습니까? 어제 민노총이 무단으로 전 차선을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단으로 경찰을 압박해 숨이 막혀하는 경찰관분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상적인 집단입니까? 이들이 바로 폭도이고 대란 세력 아닙니까? 경찰 체계자는 뭐하고 있습니까? 폭도들을 상대하는 경찰에게 보호장구를 왜 착용시키지 않습니까? 민노총은 간첩을 수장으로 한 조직폭력 내란 세력입니다. 제발 올바른 지시 부탁드립니다. 경찰도 누군가의 친구이고 형제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세력이 국민들을 서로 반목하게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 하수인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무도한 자들이 명분을 얻어 완장을 차고 더욱 활기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맞냐? 자유주의가 맞냐? 따지기 전에 이런 모습만 봐도 어디가 비정상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살 청년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노래 만들어서 공연하려 나왔습니다. 노래 틀기 전에 구호 먼저 하겠습니다. 탄핵 반대!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탄핵 반대! 탄핵 무효! 주사파 척결 노래 틀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30에게 한마디 하러 왔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우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방구석 우파였습니다. 그저 선거 때만 내 목소리를 내면 되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투표가, 우리의 목소리가 도둑맞는 것을 알면서도 거리로 나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엄을 통해 우리의 투표를 훔쳐간 그놈들이 입법부를 점령하고 사법부를 점령하고 선거 시스템을 점령하고 언론을 점령하며 교육계를 점령하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사실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응원만 하러 올라온 제가 단상에 올라오기에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용기를 주신 건 집회에서 본 어르신들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올라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이 왔다고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몇십 년간 싸워주신 어른들입니다. 여기에 6.25 때 공산주의를 몸으로 마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아직도 싸우시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언제까지 싸워야 하십니까? 이제는 젊은이들도 나와서 싸워야 합니다. 2030 나와주세요. 20세기의 대한민국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같은 리더를 따르고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이재명이 아닌 게 어디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위기를 보고 대통령 생명을 내걸고 싸울 수 있는 리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역사의 순간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자유민주화 운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는 리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섰으니 그를 따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
증명 중인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젊은 방구석 우파 여러분 나와주세요. 같이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창문 열어주세요. 대통령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가 복귀시켜드릴게요. 제1건국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제2건국 윤석열 대통령님, 범죄자 수천 명을 때려잡았던 검찰총장이신 윤석열 대통령님이 여지껏 그 어떤 누구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수십 년간의 부정부패를 뿌리부터 뽑아버립니다. 우리는 그 제2건국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의 좌파에 의한 선동에 살아왔습니다. 주사파의 제1적은 광화문이었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지난 6년간 모든 언론에 마녀 사냥에 당해 사입이라는 소리만 듣고 들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금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진정한 애국자인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울었다. 우리는 미국 광우병 선동, 광우병 미국수 있잖아요. 지금 없어서 못 먹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잖아요. 한우예요, 한우. 미소입니다, 미소.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 오염수 선동. 와,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다 망가뜨리려고 하고 모든 시장 경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방어철이라서요 횟집에 줄이 긴답니다. 촛불 선동 우리가 멍 때리다가 당했어요. 하지만 니네들 우리는 두 번 다시 안 당한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울었다. 야, 좌파 주사파들아, 대통령이 무슨 내란죄냐? 이미 대통령인데 뭐가 아쉬워서 내란이야? 그냥 가만히 2년 반만 용산 대통령실에 가만히만 있어도 임기 잘 끝나고 연금 떵떵거리면서 받으면서 살아가실 텐데 무슨 내란이야? 아쉬운 건 민주당 이재명이 내란이지.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이겼습니다. 대통령님 복귀. 이재명 씨. 야, 대통령님 뭔 체포야? 네가 뭔데? 너가 대통령님보다 뭐 되냐? 이재명 체포! 감사합니다. 임기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는 95년생 김문석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매일신문이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계엄령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해서 제 소신을 말하였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감사하게도 그라운드 C라는 유튜브와 여러 쇼츠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취재를 해주신 또 있는 그대로를 보도해주신 매일신문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있는 그대로를 보도해주시는 여러 언론들 그리고 또 신의 한수라든지 우파 유튜버 채널들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강단에서 발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주최 측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애국의 선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2030들이 왜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먼저 제 나이 때 친구들은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에 이제 막 젖어들 시기라 나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내 직장, 내 일거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은 그저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담화문이나 또 정가원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또 여러 애국 선배님들의 모든 말들을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번거롭고 귀찮아도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좌우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노인과 청년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라는 이념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뺏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2030들이 왜 일어나야 되냐면 이 어르신들은 항상 길거리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희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2030들은 꼭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건국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선조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기도로서 주님이 허락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잠들고 있는 2030 청년 세대들,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모든 기독교인 분들 그리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정말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통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는 이번 일을 통해서 불순물이 1.1도 섞이지 않는 정금 같은 대한민국으로 다시금 세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